사실 올 상반기는 전망하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세미나들이 2월 우리 푸푸스스에서 빠세 한번 강연했잖아요. 2월을 시작으로 이제 4월 강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이제 쉬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이제 무료 강연이거나 그렇게 오픈 세미나일 때도 굉장히 심혈을 들여서 올해는 장표를 많이 만들었는데 아직 조정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어요. 올 상반기에는. 그래서 자신 있게 출사표를 냈죠. 4월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다. 네. 이제 이러면서 4월 세미나 굉장히 세게 2월 바닥설, 4월 발목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 나름대로 베팅을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올 상반기는 사실은 좀 전망하기가 좋았다면 또 청약도 적극하시라 그러고 저희가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가 팬데믹이 한 번 더 왔고 그다음에 사실 5월 팬데믹은 이태원 발은 조금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이 조금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하는 상황들이 온 것 같고 자영업은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죠. 예. 그래서 그다음 또 이제 아주 강력했던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요게 이제 시장이 또 그 사이에 또 30대의 패닉 바잉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이런 흐름들이 오면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2차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상반기에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조정기가 왔고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뜬 게 이제 그 임대차 3법과 그다음에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이것들이 이제 오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 세 개가 오면서 청약이 이제 많이 또 줄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약간 실수요자 분들은 약간 이제 조금 마음이 주춤한 상태시고 또 하나 강력한 건 투자자분들 지금 투자자와 실거주가 따로 노는 시장이다라고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이 투자자분들은 7.10 대책하고 그 6.17 대책 정말 강력했거든요. 그쵸. 그 지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우왕좌왕하는 게 보통 한 달이면 저희가 다 회복을 하는데 대책이 워낙 세게 여러 번 나왔으니까 회복 탄력성도 저희가 강해져가지고 회복을 빨리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회복이 조금 느린 상태고 아직은 방향을 못 정한 상태예요. 시중에 유동성은 정말 많고 사실 지금 공모주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분위기인데 실수요자 분들은 장이 이제 가려고 하는 장들은 이제 오늘 얘기들을 많이 나누겠지만 그런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각종 모임이라든가 단톡이라든가 카페 활동을 서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먼저 선배라고 할 수 있는 투자를 이미 한 그룹들이 지금 굉장히 패닉에 빠져서 이렇게 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금 들어오는 실수요자 분들도 그 모임에서 같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같이 우왕좌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해소가 안 된 단계. 이분들은 아직 그렇게 우왕좌왕하실 필요가 없고 방향을 잡으셔서 지금 그 이분들을 위해서는 아직 길이 열려 있는데 이제 내가 지금 뭔 좀 해보려고 했더니 올해 사실 5월 때부터 계속 대책이 나왔잖아요. 정말 계속 대책이 나오고 지금 대출도 점점 줄어들고 좀 심란하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믹스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9월의 상황이 아닌가. 사실은 9월 달 정도에는 반등이 한번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천천히 가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깔끔하게 그냥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도 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 투자자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갓 진입하신 분들의 심정까지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이후에 더 질문하기로 하고요. 네. 정준 대표님.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간은 시간의 싸움인데요. 뭐냐면 임대차 3법 때문에 2년의 시간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사전 청약도 사실 본 청약 다음에 입주까지 2, 3년이었는데 그게 사전 청약이 되니까 사실 3년이 5년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굳이 뭐 매매를 해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약을 조금 넓게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전 청약을 이번에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봤는데 리스트업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의 양을 거의 1, 2년 만에 거의 비슷하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렇죠. 공급에 대한 충격에 대한 거에 대한 우려는 거의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계속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실수요자들에서 매수, 패닉 바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보이고 있고 지금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저도 실제 지금 투자를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 완충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취등록세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종부세 계산을 했을 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물건을 던지거나 그러지 않은 이유는 내년 6월까지 유예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종부세 나올 거 나오잖아요. 12월 달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매매 시장이 정말 강보합으로 가겠다. 하지만 최근에 뭐 압구정에서 이렇게 최고가, 신고가를 하는 거는 네. 한 명만 사면 되는 거니까. 매물도 없고요. 없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일일비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주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수요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주택자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같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그렇고 내가 사면은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도 조금 잠잠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분위기로는 제가 9월달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이사철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전월세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반등을 틔울지.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거래를 되게 많이 하면 살 사람들이 미리 사는 효과, 그러니까 아까 시간차 효과 때문에 미리 샀던 분들이 많아서 사실 매수를 많이 하실 분들이 남아있나 현장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월세는 확실히 9월달에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마시용의 세상 탑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아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주셨고, 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없고, 예,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혼란스러운 상태고, 전월세는 계속 어려울 것 같고, 예, 지금 또 수요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수요자들은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좀 수요가 남아있는지 좀 그런 것들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수준이 높은 방송이네요. 역시 고품격, 예, 부동산 방송, 예, 빠정의 세상 납상입니다. 예,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요. 예. 저는 뭐 이미 두 분께서 지금 세부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현상 그다음에 그동안 흘러왔던 모습을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목조목 따로 얘기를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그냥 큰 흐름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저는 지금 원래대로 가고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원래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이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사이클을 얘기하는 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시장이 가격이 오르면 그게 이제 실수요자들이 또 관심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투자자화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새가슴이신 분들은 좀 들어오기 걱정하다가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에 정부의 규제는 들어오고 그 정부의 규제는 계속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센 어떤 그 핵펀치 같은 그런 펀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펀치가 나오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우왕좌왕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시점에는 이상하게 무주택자들 같은 분들은 본인들은 없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주택자들의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딱 그런 거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같이 얹어진 게 코로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 문제가 같이 얹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조금 길게 좀 천천히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부터 뭐 우려스럽다기보다는 이제부터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다주택자는 분명히 머리는 아프지만 그 뭐 팔아야 된다 모아야 된다라는 포지션을 잡을 거예요. 포지션을 잡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도 이제 아마 얘기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3기 신도시 뭐 이런 문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제 패닉 바잉이냐 패닉 셀링이냐 이 문제가 같이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시장일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장으로 이제 딱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물론 이제 그 예상하는 부분이 있죠.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오기 전에 그 며칠 동안 주변 시장 지방장 그다음에 이제 외곽장을 쭉 한번
그 원래 지금 9주차, 10주차에 접어들었거든요. 710 이후에 딱 봤어요. 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강하게 버티는 그런 시장의 모습인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강해지는 시장이 원래 사이클상에서도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가장 후반부에 세지니까 그런 움직임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된 것 같다.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코로나나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